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한 금융 분석가의 유튜브 영상인데요.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의 거대 결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좀 파헤쳐봤습니다. 최근 시장 움직임이나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인데 꽤 흥미롭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, 또 주요 금융주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 분석이 시작된 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때문이었죠.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아주 큰 유통사들 있잖아요. 이 회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좀 아껴보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써볼까?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근데 그 직후에 바로 비자랑 마스터카드 주가가 한 6, 7% 정도 빠졌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, 그래서 갑자기 이게 진짜 위협이 되나?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결제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걸까요? 이게 핵심인데요. 그 스테이블 코인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사용해요.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프로그램된 대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거죠. 네네.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들, 예를 들면 승인, 결제 완료, 아니면 취소나 환불 같은 것들요. 이런 걸 블록체인 위에서 그냥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쇼피파이나 코인베이스가 협력해서 이런 걸 만들기도 했고요. 중개자 없이요?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중개자를 거치지 않으니까 거래가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는 거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와, 현재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. 지금은 보면 비자, 마스터카드 있고 또 은행, 결제 처리 업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정산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. 맞아요. 단계마다 수수료도 붙고요. 네, 영상 분석에서는 특히 아마존처럼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곳은 거래 건당 거의 2.5%에서 3%까지도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런 비효율성이 사실 결제 시스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T+1, 그러니까 거래하고 다음 날 결제가 완료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연이고 또 그 사이에 잘못될 위험도 있고 비용도 들거든요.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거의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.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국엔 거래 비용 줄이고 시장에 돈이 더 잘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. 마찰 비용을 없애는 거군요. 네,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 점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.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확대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비트코인 같은 걸로 직접 결제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까요? 영상 분석가는 좀 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지갑 같은 걸 쓰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활용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 이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일종의 2차 효과랄까요? 기술 자체에 대한 친숙도가 올라가는 거죠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직접 쓰는 것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. 근데 뭐랄까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겠죠? 당연하죠. 가장 큰 건 역시 규제의 문제입니다. 아직 관련해서 명확한 법이나 제도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시스템이랑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같이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고 꽤 긴 시간이 걸리는 전환 과정이 될 거다. 이렇게 봐야 하고요. 결국 규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적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. 비자랑 마스터카드 시가총액 합치면 거의 1조 달러가 훌쩍 넘는데 이 거대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. 네, 그렇죠. 반대로 보면 서클 같은 회사들, USDC 발행하는 곳 있잖아요.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결제 네트워크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거래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도 있고 결국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. 지금은 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이 결제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. 네.
하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중간 단계가 많고 또 수수료가 많이 드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산업이 과연 결제 분야뿐일까요?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즉각적이고 저렴한 정산 모델? 이 모델이 다음에는 또 어떤 산업 분야를 뒤흔들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